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둔 딱 지금 이 시간 일요일 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음 한 주를 준비하면서 끄적이는 저만의 일기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짝 열어볼까 해요. 같이 차분하게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해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일요일 밤만 되면 괜히 뉴스 찾아보게 되고 마음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특히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시장 열리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막연한 불안감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개인적인 연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한번 다가올 한 주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첫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집 밖에 나가기 전에 날씨부터 확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경제 전반의 날씨가 어떤지 그 기류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고용 보고서였어요. 야, 이거 정말 딱 좋은 소식 반, 걱정거리 반이더라고요.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임금 상승률이 5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요. 경제가 너무 뜨거워져서 물가가 막 치솟는 그 무서운 인플레이션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겠다,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이 둔화됐다고 해서 안심하긴 좀 이릅니다. 왜냐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시선이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큰 걱정거리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요, 이 금리를 경제의 온도 조절기처럼 써요. 경기가 너무 뜨겁다 싶으면 금리를 싹 올려서 식히고요. 너무 차갑다 싶으면 금리를 내려서 데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유가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섣불리 이 온도 조절기를 만지지 못하고 있는 아주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장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먹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이 과정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중동의 긴장감이 높아지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러다 석유 공급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두려움이 현실이 돼서 실제로 유가가 한 달 만에 50%나 폭등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충격이 시장 전체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갖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시장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다행히도요, 이 시장의 감정을 측정하는 꽤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잠시만 보세요. 19.31을 이 숫자만 덩그러니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바로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미국 대표 기업 500개의 주가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가 무려 5.1%나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걸요, 시장의 기분 반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기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그 반지처럼요, 이 지수가 지금 시장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항상 지금 당장 팔아야 해라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투자자들한테는요,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문제 파악은 이쯤에서 하고요. 이제 다가올 한 주를 위한 아주 간단한 대응 계획, 우리만의 게임 플랜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에는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미 실적이 탄탄하게 검증된 그런 튼튼한 회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가 좀 유리하고 어떤 분야가 불리할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반도체는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방위산업은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석유나 가스는 당연히 높은 유가 덕분에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겠죠. 반면에 운송업은 연료비 부담이 너무 커지고 건설업은 금리 걱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입니다. 핵심은요, 변동성이 심할수록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있죠? 맞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제 일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방금 전에 섹터 전망표를 보면서 하셨을 거예요. 시장은 안 좋다면서 왜 반도체는 괜찮다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 당연히 드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적 양극화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을 우리 반성적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몇몇 우등생들이 AI 붐을 타고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다른 많은 학생들은 성적이 부진한 거죠. 이 소수의 우등생들 때문에 반 전체 평균은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썰렁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유독 강해 보이는 거죠. 자, 2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데이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왜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을까요? 분명 데이터와 사람들의 감정 사이에 큰 차이가 느껴지시죠? 정답은요, 지금 시장은 이성적인 숫자보다 감정적인 공포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갑자기 50%나 폭등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같은 충격이거든요. 게다가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인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데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도대체 뭘 봐야 하나요? 핵심을 짚어달라는 거죠. 네,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중동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뉴스가 유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이 이번 주 시장의 시작과 끝, 즉 알파이자 오메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과연 가만히 있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